물론입니다. 여러분 피난열차 화차 위에 올라탄 그 피난 대열을 보셨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헤어지지 않고 무사히 피난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졌다 다시 만난 33년 만에 만난 이 해후의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국의 지방방송국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주 방송국의 문인수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주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시 삼도동 안보길시 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그동안 화면을 통해서만 만났던 그런 이산 가족들이 직접 만나는 그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또 나이도 모른 채 오직 귀 밑에 있는 상처 하나만을 가지고 혈육을 찾겠다고 나섰던 제주시 용담동 김병갑 씨가 형인 김병우 씨를 직접 공항에서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어떻게 헤어졌냐고. 아빠가 왔잖아. 큰아빠. 은기야 여기 아빠. 큰아빠. 막 옛날에 저 별명 부스럼. 예, 부스럼 막 예. 땡통이라 했어요. 맞아. 막 예. 땡통. 맞아. 깜깜 잘났대. 아이고야 사진 나오나. 네, 저렇게 기뻐하는 김병갑 씨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온 이 안보길 씨 댁은 79살 박봉녀 할머니가 상습적인 두통과 신경통에 시달리면서도 33년 전에 잊어버린 둘째 아들 안보일 씨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그 가족입니다. 저희 그 제주방송국에 6617번으로 가족 찾기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찾고 있는데요. 안보일 씨는 54살 가량으로서 경기도 옹진에서 군에 입대한 후에 그동안 2번 정도 편지가 왔었지만 그 이후에 피난길에 헤어져서 서로 생사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백양면이 고향이고 지금 제주에는 그 안보일 씨의 동생인 안보길 씨와 그리고 안보삼 씨 그리고 모친인 박봉녀 씨 등 그의 가족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바로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박봉녀 할머니가 병석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꼭 아들을 찾고 싶다는 그런 일념에서 나와 있습니다. 몇 말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꼭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살아있는 줄 압니다. 꿈에도 베이고 살아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가족을 다 찾더라니 우리 아들도 꼭 찾을 줄만 알고 시방 내가 생각을 합니다. 시방 그러나 빨리 좀 찾아주소. 해서 뭐 사는 기량하는데 이건 꿈에는 일 배우고 그것만도 울면 나도 이렇게 죽게 되고 아파서 이렇게 되고 나 죽기 전에 한번 부처들 아들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송에서 찾아줬어. 그래서 이거 나온 지가 이거 몇 해가 이제는 너무 진지집비는 것도 많고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이제 나 이제 죽게 되지 난 그렇거든요. 꼭 찾아줘서 방송에서 우리 네, 할머니 이제 꼭 저 아드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예, 저 안심하시고요 말이죠. 예.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날부터 그리고 말이죠. 그 형님인 그 안보일 씨가 언제 어떻게 해서 헤어졌습니까? 네, 6.25 전에 경기도 옹진에서 호랑이 부대라는 그 속칭,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사단인데 수도사단에 입대해 갖고
입대해서 편지는 한 2번씩은 왔었는데 그 위에 편지가 끊기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이 6.25인 줄 몰랐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게 6.25이기 때문에 그때 사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 찾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저 찾기가 많이 찾았죠. 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안보필 저희 큰형이 육지군방이라면 뭐 서울이나 인천, 부산 여기를 두고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찾아볼 대로 다 찾아보시다가 10년 전에 형님이 저 돌아가신 후에 저도 또한 그 형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여러 곳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만은 소식이 없어서 이번 이산가족 찾기에 좋은 기회에 이번 그 방송국의 그 덕택으로 이번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형님이 그 네, 특징 문인수 같은- 기자. 네, 그분이 그 접수 넘버가 몇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6617번입니다. 그리고 찾는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찾는 분은 안보길 씨입니다. 안보길 씨요. 예, 찾을 사람은 안보일 씨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이 전국에서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길 씨를 꼭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다음에는 네, 6.25 동란도에 가장 많은 피난 대열이 있었던 부산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최수성 기자. 네, 부산입니다. 지금 부산 중계차는 송도 횟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도 횟집에는 오늘 부산 스튜디오 생방송 과정에서 이름도 그리고 얼굴조차 모르는 조카 부부를 만난 이산가족 이재영 씨 일가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영 씨 일가족은 오늘 조카를 만난 기쁨에 일가족들 7, 8명이 나와서 송도에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즐거운 화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은 시간입니다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화제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예.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부산방송 덕택입니다. 오죽 KBS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시는 회가 평생 먹어본 예, 회맛 예. 중에서 가장 맛있죠.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최고의 기분입니다. 네. 예, 오늘 이름도 모르고 조카 얼굴조차 모르는 조카 부를 만나게 된 경위를 말이죠. 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스타디오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찾는 누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나 들어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고 해서 살피니까 이 조카가 앉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냥 만나니까 저 조카들 사진 갖고 왔던 모양이죠. 네, 이 사진은 예, 누나가 결혼할 때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누나하고 매일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너무 서운하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누님과 매부를 찾으시려고 그러다가 예, 그 못 찾고 이제 부부를 조카는 이제 조카가 한 살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외정 때 이제 해방 이태 전입니다. 네. 그때 만나고는 처음이 되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죠. 네, 지금 많이 나오시는데 말이죠. 예. 간단히 이 조카 부부하고 가족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요 오른쪽에 앉은 분이 이제 조카입니다. 당사자고. 오늘 찾아오신 조카, 안희영 씨죠? 안희영입니다. 네, 김천에서 그러고 여기 찾아오시죠. 조카 민누리고요. 네, 그러고 그 옆에 앉은 부인 되시고요. 사람이 이제 그 집사람입니다. 네. 그러고 제가 둘째 딸이고 네. 요 오른쪽에 앉은 그 애는 이제 일가 친척이고 주민입니다. 우리 네. 저 이웃 친구들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안희영 씨께서는 오늘 외삼촌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누님의 아들이니까요. 예, 어떻게 알고 부산까지 찾아오시게 됐어요? 김천에서 오셨죠? 네네. 제가 평소에 외갓집이 이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그걸 지 판단해서는 평생 못 만다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는 도중에 이산가족 KBS에서 하는 걸 가지고 관심 있게 저는 하나의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가 저도 이 얘기한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자막에서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언제였습니까? 11시 55분입니다. 오늘요? 네네. 오늘 오전? 네네. 네. 그걸 보고 딴 것도 묻지도 않고 어머니 아버지 성함하고 우리 어머니 나이하고 그 외삼촌 이름도 모르니까 밑에까지 볼 시간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림없다 싶어서 그때 12시 47분 특급을 타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와가지고 찾았지요.
그래 방수 이 해가지고 안참 알선을 해주시가지고 찾았는데 봐도 얼굴도 모르겠고 그 연령도 모르겠고 저는 모르는 게 저는. 그래서 이제 외삼촌 계신 분 같아서 이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이 사진이죠. 네네 하니까 맞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울음보다는 무아의 지경이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 선생님께서는 그 동안에 어떻게 누님과 헤어지게 됐고 말이죠. 예, 그 동안 얼마나 찾아 헤매셨는지. 예, 헤어지게 된 동기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외정 때 이제 제가 일본에 가면서 그러니까 해방 이때 전이가 4년도 되겠죠. 그게 10월달에 나가면서 저희들이 원래 나진에 살다가 청진에 시집가는 거기 누나 집에 들리다가 나간다고 이렇게 마음먹고 나가면서 들리는데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그때가 지금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헤어지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야가 당시에 한살 때거든요. 얘기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네, 만날 네. 때 슬픔은 이제는 거의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다음엔 대전을 불러볼까요? 네, 대전 네.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그곳은 어딘가요? 네, 여기는 대전시 가양동 허현철씨 댁이라고 네. 오늘 너무나 그 진행자도 울리고 시청자도 울리고 또 온 국민을 많이 울렸던 그 장본인의 집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오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TV를 통해서 만난 그 장면부터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헤어지실 때 오빠! 왜 나는 이게 헤어지게 저는 만드는 고아원에 갖다 놓고 네. 내 동생은 이발소에 그 양자로 보낸다고 그리 갔는데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몇 번이고 찾아봤는데 연락이 안 닿습니다.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요번에 KBS 네. 제주에 김순진 씨라고 그 직원이 특별히 배려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지금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극적인 그 상봉 장면을 봤는데 과연 그 33년 동안 혈육을 찾아 헤매다가 순간적인 TV로 인해서 만나게 된 그 장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텔레비전의 그 동시성과 속보성에 놀람을 금치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가운데서 제주도에 있는 동생이 오늘 KBS의 주선으로 서울까지 비행기로 와서 서울에서 콜택시를 타고 이 오빠네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같이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대전에 도착하는 그 장면과 여기 도착하는 그 장면을 전부 다 그림에 담았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화해줘 오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우리 미정이 어디 하나 보자. 어디 보자. 고모다 고모. 고모야 고모. 오빠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제 가면 지금들 친척들 많이 와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내 삼촌. 내 삼촌. 그때 난리는 할 도리가 없었어. 아이고 말도 못해. 하루에도 오빠 잊은 적이 없고 여기 오는 일을 나가지고 이렇게 남해를 해요. 오빠야. 들어가자. 동안이 눈물 속의 헤매임이 아니었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동네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 가족들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가족이 이제 이제 이쪽에 식구 애들 셋입니다. 네. 근데 처음에 헤어질 때 언제 어떻게 헤어졌나 좀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네네. 6.25 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갔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갔죠. 갔다가 이제 다시 와 보니까 이제 우리는 또 피난을 갔어요. 피난 민속에 섞여서. 그래 이제 어머니는 다시 올라왔겠죠. 이제 서로 헤어졌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거 뭐 죽은 사람 시체라든가 이런 걸 눈으로 직접 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빨리빨리 피난민 속에 휩쓸렸지 그때 상황이 한 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되시는 분은 어떻게 제주도까지 또 가시게 됐나요? 거기 양녀로 간 집에서요. 네. 그 어머니가 이제 제주도 서귀포에 밑강 장사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그 아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 간 거예요. 네. 이 두 분이 만나서 네. 실컷 울으셨죠? 네. 네. 자 이제 눈물은 이제 그만이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들 있으실 텐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박성광 기자. 네네. 네, 대단히 감격적인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너무 아쉽네요. 네, 축하합니다. 아마 네. 그분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네네. 시간이 전혀 없으신 모양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좀 축하의 박수를 한번 치고서 끝날까요? 그럼 예, 그러세요. 네. 네, 여기서도 자, 박수를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금도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계세요. 글쎄 말이에요. 네, 다음에는 어딜 연결을 해볼까요? 네, 강원도는 휴전선이 가까워서 그런지 특별히 이산 가족이 많은 것 같아요. 글쎄 통일이 말이에요. 되면은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네. 고향을 찾아가시려는 그런 분들 많이 모여 있는데요. 춘천 방송 연결하겠습니다. 네, 춘천 방송 나와주십시오. 네, 춘천입니다. 네, 지금 나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33년 만에 극적으로 외동딸을 만난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김순녀 할머니 댁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순녀 할머니는 어제 오후에 외동딸을 찾는다는 방송을 KBS를 통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이 방송을 보고 외동딸인 이송자 여인이 부산에서 달려와서 저희 춘천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극적인 상봉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극적인 상봉 장면을 보시고 계신다마는 할머니 어떻습니까? 따님을 만나시고 나니까. 말 감격해 말도 못하고 기쁜 거는 마다 KBS 참 감사합니다. KBS. 네, 그러시죠. 예. 따님은 어떠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어떻게 헤어지게 되셨어요? 모두 일사후 대때 그 축구 그거 아니 갈라져서 이거 업은 게 두 살인 거 업은 게 제시 딸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33년 그래서 내 길로 지어서 재미를 찾지 못해. 네. 그동안 뭐 많이 찾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예. 찾아 애를 써도 못 만났어요. 무슨 여자들이 막 가정 살림하고 들어앉으면 딱 보자 못 찾는 게지. 네, 지금 그 춘천에서 이렇게 33년 만에 만나니까 꿈만 같으시죠?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따님과 떨어지지 말고 사셔야 되겠죠? 그렇지요. 네. 저 어진 14길에도 있고 그거 하면은 그저 애롭지 지연해도 저 젊은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젊은? 저 젊은이. 이 젊은이. 네, 이 젊은이. 이 젊은이 네. 손주래요. 예, 손주래요. 이번에 그 따님하고 같이 예, 33년 만에. 예. 3년 만에 아들입니다. 네. 아들을 만났어요. 쟤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신 건데? 나는 딸을 만나고 딸은 지금 아들 찾고 그랬어요. 상당히 즐거우시겠네요. 예. 네, 지금 그 들으신 바와 같이 재해의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도 아들을 찾지 못해서 애태우는 늙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양구에 살고 계시는 김태옥 할머니입니다마는 6.25 당시에 양평에서 7남매와 생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생이별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들 6 가운데 어떤 아들은 6.25 때 괴뢰군에 끌려가고 어떤 아들은 병들어 죽고 어떤 아들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잘 듣지는 못합니다만은 행방불명된 아들을 살아생전에 한번 만나보겠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잘 듣지를 못하시는데 친손녀가 나와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머니는 오로지 뭐 세월 계절이 바뀔 때도 새가 울을 때도 구름이 흘러가는 걸 봐도 긴 한숨과 무거운 한숨을 쉴 때는 저의 살을 여의는 것 같고 오로지 할머니의 소원을 꼭 풀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면 이 방송을 꼭 보시고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주에서 사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수차 여러 번도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동생도 하나 나가지고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좀 찾아주세요. 이 방송을 보시면. 네, 김태욱 할머니의 아들 김봉두 씨입니다. 이 김봉두 씨를 누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직 이 시간에도 저렇게 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음엔 어딜 불러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 군데만 더 광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광주 나와주세요. 이덕소 기자. 네, 광주입니다. 이곳은 광주시 임동 341번지 강재필 시댁입니다. 네. 강재필 씨는 1.4.5태 때 언니 최희 씨하고 헤어지셨는데 이번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을 듣고서 언니가 전화로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 언니 내외가 나와 계십니다.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를 지금까지 얼마나 찾아서 헤매셨나요? 여태까지 33년 동안 그냥 정말 얼마나 찾느라고 찾지만은 못 찾았습니다. 이거 식구들이 진짜 아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지만은 요번에 이렇게 참 좋은 기회를 줘서 이렇게 방송에 내갖고 언니를 찾았습니다. 네, 얼마나 반가우세요? 말로도 할 수 없이 반갑습니다. 언니는 어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분 내외분이 한꺼번에 나오셨는데 네 분 서로 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신 거죠? 처음으로 만났어요. 네. 그리고 또한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는 아직도 헤어지신 분들을 못 찾고 계신다는데 어떠세요? 예. 이번에 감사하긴 감사하지만 지금 가족을 좀 마이크 가깝게 대시고. 형수만 만나고 누동생만 만나고 조카를만 만났습니다. 지금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앞으로 조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가족들은 한쪽으로는 기쁨이 있고 한쪽으로는 아직도 아픈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또 한 분 할머니가 나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84살 된 김대지 할머니로서 평양 홍시댁으로 수양딸로 간 자기 둘째 딸을 찾고 계십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요. 만나고 눈을 감아도 한이 없겠다는 김대지 할머니의 소원. 어느 분이 홍재남 씨를 아시면은 김대지 할머니께 빨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손님이 나와 계신데 신은경 아나운서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연결을 해보십시오. 어머님께서는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가족 중에 헤어지신 분은 없으시고요. 네, 제가 1살 때 저희 친정 아버님이 납치당하셨어요.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하고 여태껏 컸고요. 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아버님도 역시 6.25 때 납북을 당하셔가지고 또 시집 와서도 아버님을 불러보지 못하고 했어요. 네, 특별히 슬픈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면요, 이번에 그 TV에 이산가족 찾기 그 화면을 보니까 그 인간의 순수한 감정과 희열의 극치 같은 것을 거짓없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니 정말 우리 이북에 계신 그 아버님이나 친정 아버님이나 시아버님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라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만나시는 분들 보느라고 잠 설치신 그런 날 있으셨습니까?
네, 어젯밤에도 12시 넘어서 잤어요. 보느라. 그런데 만나는 분들 지금 중심으로 프로가 엮어지니까 그렇지. 지금도 제가 방송국 오면서 밖에서 그 기다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더 많은 분들을 봤는데 만나는 분들이 앞으로 여태까지 그 만나고 싶은 일념으로 사셨겠지만 앞으로 그 못 만나는 분들은 실망이나 체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다리가 돼가지고 이런 프로가 계속 되어졌으면 하고 바래요. 그리고 저쪽에 계신 어머님께서는 헤어진 가족 없으세요? 네, 저는 없고 저희 외삼촌이 헤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저녁에 일을 다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도 꼭 할 일을 다 못하고 자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설레이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눈물로 호소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건국일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이 땅에 뿌린 일이 거의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의 슬픔을 맛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울고 있는데 그 아직 만나지 못한 모든 분들이 앞으로 이 방송이 계속된다면 꼭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다 보시면서 남의 아픔 같지만 않게 다들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에 접수번호 1번으로 접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형님 이봉춘 씨와 동생 이광춘 씨 그리고 동생 이동춘 씨를 찾는 이승춘 씨께서 아직도 그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신가요? 제 고향은 황해도 해주시 용당동 54번지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승춘입니다. 지금 가족 상황은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둘, 형님 그렇게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당시에 나이 32살 이봉춘 따로 살았습니다. 거리가 5-60m 떨어져 갖고 아주머님과 조카 딸 세 식구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월남했다는 그런 이유로다가 공산치하에 수감돼 갖고 아오지 탄강에서 3년을 강제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그 당시에 52살 이창근이었습니다. 세멘토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 이광춘 용당포역 철로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동생, 막내 동생은 이동춘이 16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용당포 중학생.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와 같이 세멘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하루는 유교 직전인데 생산 과정이 평양중앙으로 강습을 가라고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되니까 강습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철문은 처지라 그냥 간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 가서 인사나 하고 가자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옵니다. 생산부장이. 그래 따라와서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저 교육받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가는 게 안 좋다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갔다 오면 좀 더 출세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서 가서 또 평양도 좀 구경해갔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 좋아서 따라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가만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산 과장이 거기서 아 이건 당의 명령이고 또 우리 공장에 상비 명이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아와야 된다고 바로 한 달이면 한 달 내 두 달이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승낙을 하시더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헤어지신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그때 같이 계시던 가족 중에 같이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없죠. 네, 지금 혼자 계신 겁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그 가족과 저의 그 마지막 인사였던 거네요. 네, 접수번호가 1번이신데요. 맨 처음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처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처음에는요, 제 아들이 여기 나왔지만 저 안양서 직장에 댕겨요. 그런데 제 아들이 먼저 그 소식을 알고서 29일 날 접수하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따라와서 29일 날 접수하고 30일 날 번호를 탔는데 1번을 탔어요. 그냥 그날도 방송을 했는데 끝날 무렵에 새벽 2시, 3시에 끝날 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거 듣는 우리 동생이나 우리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잠이 들어서 못 본가 싶어서 재방송을 지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접수 번호가 1번이신데 네. 뭐 번호 순서대로 이것을 가족이 제외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1번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접수를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고 자꾸 소개되는 번호가 멀어갈수록 우리 또 이승춘 선생께서는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 나오셨으니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고 꼭 찾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애써서 한 분만 찾아도 얼마나 큰 성과이겠습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참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희경 선생님께 한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지금부터 12년 전에 대한적십자사 총재이신 최두선 박사께서 북한 괴뢰에게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해주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희경 선생께서는 벌써 지금부터 10년 전에 북한과 직접 대자를 해서 적십자 회담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저쪽에서 북한에서 우리의 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언제쯤 돼야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산 가족이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 TV 매개체라는 것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이 이번에 유감없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저는 TV를 보면서 괜히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적십자 회담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고자 했던 내용이 저 북쪽 사람들이 좀 순수한 인도적인 입장에서 조금만 수긍을 하고 양보를 하고 받아들였더라면은 지금쯤은 뭐 참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슴에 엉어리가 풀렸지 않았겠는가. 네.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저는 죄송스러운 거예요 며칠 동안에. 근데 앞으로도 지금 여기 선우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어떻게든 저들의 얼어붙은 가슴 속에 참 이 한국 사람의 가장 강한 유대라는 게 가족 관계거든요. 아마 여기도 외국인 계십니다만은 어쩌면 조금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가지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뜨거운 인간관계, 저렇게 질긴 유대관계, 이게 한국 사람의 가족관계의 가장 특질인데 저 이북 사람이라고 급히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속히 좀 양보해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거 다 뒤로 밀어놓고 인도적인 문제 해결에 마음을 좀 열어주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TV를 이북에서 많이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보죠. 2층에서 한국 텔레비전을 아주 즐겨 네. 시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 프로를 봤으면은 그들도 좀 눈물이 났겠죠. 역시 사람이니까. 네. 그런 여세를 몰아가서 참 이렇게 피 맺힌 분들이 피맺힘이 풀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대화가 재개됐으면 참 좋겠어요. 바람이 있으면은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 있겠죠. 저 분단된 국가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하이디강 교수께서는 말이죠. 독일의 실정을 우리나라와 비교를 자주 해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독 간에는 지금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더 동독에서 서독으로도 마음대로 옵니까? 동독에서 서독에서 마음대로 올 수 못하는데 네. 60세 좀 넘어간 사람들 좀 올 수 있지만은 60세가 넘은 사람은 올 수 있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무슨 특별한 케이스 좀 생겼으면 무슨 누구 결혼 때문에 무슨 그런 그때 좀 특별한 허가 좀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동서독 간에 가족이 헤어져 있더라도 네. 이쪽에서 결혼을 한다던가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네네네. 그러면은 서독으로 보내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동독에서 서독에서 동독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 뭐 조금 귀찮지만은 마음대로 네. 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동서독 간에요. 헤어진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다 그런 거는 다 알고 계신가요? 다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 많은 더 못 분들이 찾은 아시겠죠? 사람들 있겠지만은 그래서 보통 인제까지 좀
세월이 네.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는 좀 네. 잦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대로 좀 편지 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화도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훨씬 더 쉬워요 여기보다. 아하. 그래서 그 동서독 간의 그 이산 가족 2차 대전 후에 네. 이제 가족이 갈리고 뭐 이렇게 헤어진 가족이 우리와 비슷할 텐데 거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주고 있습니까? 독일에서. 그래서 요새는 컴퓨터 좀 잘 좀 쓰는 거예요. 네. 네, 텔레비에서 쓰는 거 좀 별로 좀 없는데요. 그래서 네.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기 한국처럼 많지 네. 않은데요. 네. 그래도 뭐 여기서 더 그냥 편지로만 전화로 좀 연락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해결 잘 좀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번엔 대한적십자사 조철화 사무총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산가족 재회 사업은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산 가족을 찾아주는 사업은 그 적십자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KBS가 이런 걸 하니까 제가 괜히 송구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고 마치 적십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은 것 전 같은 국민의 느낌이 들어서 바람이기 참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73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KBS 라디오를 통해서 네. 1시 45분부터 10분 동안 네. 이산가족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약 5,300여 건을 저희가 방송을 했고 네. 10년 동안에 350 가족이 만났습니다. 아. 네. 근데 다만 전파 메디어를 통한 이 호소기 때문에 텔레비보다는 조금 효과가 약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KBS가 하고 있는 거하고 발맞춰서 앞으로도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이 만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용식 박사께서 그 재회추진위원회의 그 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시고 계신데요. 언제 결성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 예정이신지요? 결성된 것은 지난 1월 20일 날 네. 결성 총회를 세종문화회관에 모여서 발족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발족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산 가족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힘껏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별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산 가족 1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직접 나서서 한번 해결해보자. 예.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민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발족한 셈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이산 가족의 어려움과 마음 아픔을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주도록 해보자. 네. 또 동시에 이산 가족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은 남북 대화의 창구를 여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다. 네. 그것은 남북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지고 평화,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게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통해서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 밑에서 이번 KBS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한 것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산 가족을 재회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 또 국제적으로 많은 매스컴이 동원해서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하루속히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전택부 선생님, 북한이 이렇게 저희의 혈육의 정을 끊어놓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인간의 본질을 아주 그냥 전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정을 중심하지만 그이들은 국가를 중심하고, 우리는 개인을 인권을 존중하지만 그 사람은 개인을 무시하고 저 국가의 권한이라 할까 이런 걸 하고 하는데, 인도주의라는 것도 공산주의라는 건 없는 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산가족 무슨 인도주의 해서는 우리의 주장이지 그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는 그건 완전히 무시된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텔레비가 이제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러한 그 애절하고 눈물겹고 인정 있고 이것을 자꾸 이제 공세를 취하면 언젠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감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 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남북한의 그 이산 가족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공산권에 사는 어떤 나라의 교포라도 우리나라에 자유로이 올 수 있겠다. 뭐 서신을 우선 왕래하도록 하자. 여러 가지 제의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북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왕의 그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가 결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도 무엇인가 이제 전 국민의 여망을 대변해서 일을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우정원 선생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제5공화국 수립과 더불어 81년 1월 12일 전 대통령께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남북한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을 제의했더랬습니다. 네. 이것은 조국 통일의 그 대화의 길을 마련하려고 하는 돌파구로서 이렇게 제의했는데 역시 또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981년 6월 5일 날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의 속상에서 치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면 판문점 그 밖에 제3국에서 만나도 좋으니까 이번에는 상호 왕래를 할 거 없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최고 당국자 그 회담을 이제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또 장소 또 의제 모든 걸 너희들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만나자. 역시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82년 1월 22일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의 국정연설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은 그동안 우리가 단편적으로 제의했던 모든 제안을 이제 집대성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해 2월 21일 날 이산가족의 그 서신왕래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국토통일원 장관이 이 시범 사항을 제시해서 금강산의 개발을 비롯해서 비정치적인 가장 우리 평화 통일하는 데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시했습니다. 역시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 날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전체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재차 지금 촉구했지만은 아직도 아무런 지금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혀 대화도 할 생각이 없고 대답조차도 없고 이게 중공기가 지난번에 왔을 적에 우리 중공군이 6.25 사변 때 6.25 전쟁 때 한국을 침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적이 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군일의 단일 민족인 남북한이 대답조차 안 하고 제일해도 전혀 대답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건 누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경우인지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KBS 중앙공개홀에는 아직도 이산 가족이 말이죠. 그 가족을 기다리는 그 밤샘으로 이렇게 지새우고 있는데 그 중앙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네. 저기 교육으로만 학교에서만 배웠던 걸로 6.25를 알고 있고 전쟁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번에 어른들 이렇게 슬퍼하시고 그러는 거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네, 저는 물론 전후 세대인데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인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은 저는 6.25의 비극을 다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었는데 저희 부모님들 텔레비 앞에서 눈물 흘리시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린 뭔가 까먹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젊은이들은 여태까지는 남한만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한반도 전체가 우리 조국이라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통일의 당위성이랄까요? 통일이 꼭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전부 다 그걸 원한다는 사실을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과 지금까지 배워온 6.25와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은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글쎄요, 배운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많이 우셨어요? 네, 테레비 보고 많이 울은 거. 네. 슬픔은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한민족은 그 역사가 하늘로 얼룩진 역사 같아요. 그 지금까지 역사 5천 역사를 이루면서 몇만 번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동족이 분단의 비극을 맛봐야 했고, 또한 분단을 하면서 그 가슴에 형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러한 비극을 저희들이 겪었는데요. 물론 KBS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 전쟁이 발발한 지 30년,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지가 33년,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이 공영방송에서 행하는 이 거족적인 행사에 저는 찬사를 보내고, 한 형제 그리고 한 자매가 만날 때마다 저는 진짜 뜨거운 인간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인한 저도 공감을 하면서 한민족의 그 자랑스러운 후예가 아닌가 하는 민족감을 한번 느꼈습니다. 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들게 되는데, 저 어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후 세대들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알 수가 있지만은요, 어머님의 바로 어린 세대들한테는 무엇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는 이 텔레비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6.25를 다시 또 한번 그런 맛보는 그런 아픔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세대들한테는 또다시 이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상처가 없도록 어릴 때서부터 아름다운 꿈과 그런 걸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학생께서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6.25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방공교육 시간에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제가 6.25를 느낀 것은 제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월남전이나 캄보디아 사태처럼 남들이 했던 것, 그 아픔으로 느껴왔거든요.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KBS 이번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보고 그 이산가족들의 그 비애를 몸소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전후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님 한 분께만 더 여쭤보죠. 이번에 이런 것들 보시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또 꼭 생각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한 슬픔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냥 슬픔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비분이라, 그러니까 분개, 왜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겪어야 하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분개하면은 그 분개를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우리가 모두 바라고 있는 그 통일로의 길로 한 발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에 고향을 두고 오셨죠?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 자녀들에게 수십 시간의 방공 교육을 하는 것보다가 또 수백 시간의 애국, 애족을 가르치는 것보다가 이번 프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하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얼굴을 보고 찾아오는 이산 가족의 그 상봉을 기다리면서 KBS 주변을 맴도는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홀 나와 주십시오. 네, 허원재입니다. 네, 아직도 많이들 계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밤 12시가 지난 시간입니다만 2천여 명을 헤아리는 많은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자매 그리고 내 자식을 찾는 혈육의 애틋한 정과 함께 이산 가족의 정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밤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KBS 본관 건물 벽에는 수많은 이 방이, 가족을 찾는 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요,
김형수 씨가 김철주 씨를 찾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57살 먹은 김형수 씨가 73살 먹은 김철주 씨를 찾고 있는데요. 본적은 경남 충무시 미수동 266번지. 충무에서 대구로 이사한 직후에 6.25 사변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산가족 몇 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요. 우리 저기 북한에서 나올 때 말이죠. 오빠는 이제 거기서 암살당해서 말이죠. 장례식을 모시고 14일 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카를 3살 먹고 오빠가 그거 낳고 세상 떴거든요. 그래 그 오빠의 올케하고 저하고 셋이 부산으로 도착이 돼가지고 부산서 저는 군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말이죠. 올케는 올케대로 애기하고 가고 저를 와가서 바양하고 헤어지고는 다시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못 만나신 가족을 꼭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군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육군 상사시킨 것 같은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버님하고 모친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6.25 사변 나가지고 아버지는 먼저 내려가셔가지고 못 만나시고 그다음에 6.25가 터지는 바람에 어머님하고 같이 내려가시다가 어머님하고 저하고 같이 내려갔다가 어머님은 사망하시고 저하고 그다음에 동생들하고 같이 올랐다 동생들은 후에 와서 여기서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게 해주신 국방부 장관님과 또한 우리 파견대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아무런 그 가족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들의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았겠습니까? 여태까지 1000여가 넘는 그 이산 가족들이 저 KBS 방송을 통해서 만났습니다만은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족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본관 현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000여 명이 아직도 KBS 중앙홀을 주변으로 해서 벽보를 붙이고 그리고 표지판을 들고 그리고 밤을 새우실 모양입니다.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고요. 돌아가셔서 쉬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테니까 꼭 찾는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실향민이 2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경 아나운서 좀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이 만남의 간절한 소망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황해도 장인입니다. 네. 이북에 부모님 형제들을 두고 왔어요. 그리고 또 남한에는 5형제가 왔다가 2 형제는 오빠 동생은 군인 나가서 사망하고요. 전사하고요. 시방 있는데 여기서 실향민이 아니라 시방 이산 가족들이 찾고 울고 웃고 웃는 것들은 반가워서 다 마주 앉아가지고 방에서 기다릴지고 웃고 그러지만은 이북에 계신 우리 부모 형제 동포들은 울기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한번 외쳐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도 못 보고 내 자식이라고 찾아도 못 봅니다. 그 아픔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산 가족 찾기를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북에 계신 동포 부모 형제를 빨리 만나드리기. 네. 그래서 앞으로 먹이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앞으로 그저 남북 말로 네, 심정을 이게 될 표현하실 때까지 수가 없겠죠. 끝끝내 남북 통일 되기를 되게 해주기를. 북한에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보고 있다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향이 평안남도 평원군 평양에서 약 32km 떨어져 있는 곳이 저희 고향입니다. 제 자친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101살이 되시겠는데 제 뉘동생 집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게 하고 월남한 제가 여기에서는 좀 다복하게 산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방송을 볼 때 감격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벅찬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감격의 순간과 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이 광경을 우리 이북 동포들에게도 한번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북 동포들이 커다란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김일성이도 곤란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한 우리 모든 민족들이 다 잘 화합해서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통일의 길로 굳게 단결해 나가서 남북통일을 앞당겨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희경 선생님, 뭐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역시 적십자 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들이 네. 참 양심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본 회담에서 다루었어야 할 그 의제들이 말이죠. 이산 가족의 주소 확인, 네. 또 우선 생사를 확인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주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서신 왕래를 하고 상봉의 길을 터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참 상호 왕래를 하고 가능하다면 재결합으로까지 이끌고 가자 하는 이제 상당히 그 단계적인 상당히 타당한 그러한 의제였는데 이것이 그냥 무산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번에 참 KBS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그 응어리진 그 응어리를 그 물꼬를 텄으니까 KBS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대로 또 오늘 반가운 소식을 저희들 다 신문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국가 정부에서도 힘을 써주시겠다 그러고 정부의 힘만 가지고는 또 안 되겠죠. 많은 그 민간단체나 이 모든 힘이 합해져서 이 그 줄기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그 과거 10여 년 전에 좌절이 됐던 이 남북의 대화라는 것이 또 재개돼야 되겠고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참 그 실향민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그래도 삶을 기트리고 살고 있는 이산 가족들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참 6.25를 해서 생긴 이 남북 간에 있는 이산 가족의 그 뭐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참 KBS의 이 행사는 참 세계적인 장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이 쓰라림이 이렇게 클 줄은, 또 이렇게 이산 가족이 많을 줄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우리 국민이 그랬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산 가족 찾기를 보고 전 세계 매스컴이 한결같이 공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든가 삶이 다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그 세계 각국의 여론에 호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그 우방이 우리의 그 이산 가족을 갖다 찾아주는 운동을 동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 괴뢰의 그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김일성 공산 집단은 소위 공산 통일의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산 가족 찾기 이 운동도 역시 벽에 부딪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첫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통일의 일익을 담당한다 하는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의 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우리의 그 통일 방안에 대한 확고한 통일관을 확립해서 국민이 총단결해서 평화통일의 길로 매진할 때에 그때는 국내외 여건이 이북이 아무리 굳게 문을 닫고 있다 하더라도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변수가 멀지 않아서 이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국민 전체의 그 통일에 대한 의지를 외교 루트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확산시켜서 현재도 우리의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에 대해서 세계 160여 개국 중에
100여 개국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각자가 확고한 통일관을 가지고서 강력히 밀고 나가면 정 공산권 몇 나라만 남겨놓고서는 세계 각국이 모든 세계 각국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해서 멀지 않아서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 지금 그 독일에서 오신 하이디 강 선생님께서는 한국 말씀 아주 잘하세요. 물론 배우셨기 때문에 잘하시겠죠. 저희들이 그 외국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든가 한국인이 외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그 다른 민족 간에도 대화를 나누는데 이 배울 필요 없는 한국말을 서로 하는 이 남북한에서 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통역도 필요 없고 말을 배울 필요도 없는 이 남북한의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릴 것 같습니까? 전태프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제가 통일을 하나의 민족의 신앙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이북이 북한의 그 지배층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여기서 노력 또 인도주의 공세를 취하고 또 이번에 그 이런 텔레비전의 그 위력이 한번 또 발휘가 되는데 이게 더 좀 발휘가 돼 가지고 이웅평 대위가 라디오를 듣고서 뭐 들었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떻든지 여기에 소리가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체념을 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체념하지 말고 꾸준히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갈 때에는 무너지지 않는가 이렇게 나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 선생님들 나오셔서 감회라든가 그 밖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더욱이 그 6.25를 겪자는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그 이산 가족의 재회 결합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또 실향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기탄 없는 말씀을 밤늦게까지 해주신 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KBS는 그 내일도 그러니까 다음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밤 10시 15분부터 모레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내일 새벽 2시까지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한 특별 생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오는 9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특별히 밤 10시 5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철야로 계속해서 다음 날인 10일 저녁 7시까지 특별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KBS에서는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한 특별 생방송하고는 별도로요. 이미 방송은 됐지만은 아직까지 가족을 찾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이 됐던 특별 생방송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방송이 됐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소는 KBS 중앙 본관 중앙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춘천, 제주, 강릉 그리고 대전 방송국에 저희가 모니터를 설치해서요. 아침 10시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그 시사 장소에는 말이죠. 라디오 중계차를 동원해 가지고 가족을 찾는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제일 라디오로 전국에 중계를 해서 제일 라디오를 들으시면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임시 전화를 가설해서 서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KBS는 또 현장에 텔레비전 취재팀을 고정 배치를 해서요, 가족 확인 상황 그리고 상봉 상황을 녹화를 해서 전국에 방송을 해드릴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6월 30일 처음 방송됐던 그날분만 방송을 해드리니까요. 6월 30일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 첫 번째로 방송된 날 그날 4시간 15분 동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어떻게 흘려버려서 못 보셨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날 틀림없이 그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KBS 공개홀, 중앙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벽보를 붙이면서 자 표지판을 들고 이산 가족을 찾고 있는 여러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의 이 밤늦은 조금의 이 수고는 좀
덜하지 않을까, 덜 무거운 감이 들긴 합니다. 지성이면은 감천이라고 그러고 또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성으로 북에 대고 뭔가를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좋은 결말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었던 과거를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더 단결하고 더 희망차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기울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마웠고 이산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